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민법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더욱 까다롭게 적용되고 강해지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10월 15일부터 대폭적으로 수정된 공공혜택에 관한 실행안이 이제 발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된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보석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게 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거의 한 837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예전과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행안에서 공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받는 것인가? 일단은 공중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자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영주권자 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사실 받는 것은 공중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딱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중 혜택은 3년 기간 안에 12개월 이상의 혜택을 12개월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받은 걸 말하는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공중 혜택을 받았다는 법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공중 혜택은 무엇인가? 물론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받는 그런 공중 혜택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SS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만 소셜 시큐리티 말고도 그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급빈자 수준에 있는 사람 생계를 위하여 받는 혜택을 SSI라고 그러는데요. 예. 주로 우리 한국인 우리 노부모님들이 많이 받는 혜택인데 이것은 사실은 시민권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장애자 영주권자가 받게 되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라는 게 있어요. 이 TANF라는 그냥 극히 필요한 가정에게 주는 캐시 혜택이 있고요. 이것도 임시적인 혜택이죠. 임시적인 혜택입니다. 그다음에 현금 외 혜택이 있는데 주로 메디케이는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네. 받는 칩. 그다음에 푸스탬프 영양 보조. 그다음에 그 하우징 어라운스인데요. 섹션 8와 섹션 9 하우징 보조. 그게 지금 공중 혜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 공중 혜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메디케어 중에서도 파트 D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방약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보조하는 건데 그것은 공중 혜택에 뺐고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 신청자가 미국 군대에 지원했거나 복무 중일 경우 거의 직계 가족이 받는 공중 혜택은 공중 혜택이 아니라고 판명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 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보험료 지원, 응급병원 혜택은 공중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로 당해서 응급실에 간다고 공중 혜택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받는 교육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학교에서 그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 지원 받는 거, 오바마 같은 서브시디 받는 거 공중 혜택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실행된 대폭적으로 수정된 공공 혜택에 관한 이 실행안 내용을 봤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공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 혜택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공정 혜택 포함 안 되는 거. 그리고 시민권자가 받는 시민권자 아이들이 받는 공중 혜택은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곧 시민권자가 자동적으로 될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부모도 자녀도 다 영주권자인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 때 네. 자녀가 18살이 이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받는 것도 혜택에 포함 안 시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실행안에 보면은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예. 부모가 뭐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실행안에 의하면은 뭐 별로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떤가요? 전문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별히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totality of circumstance. 예. 그 가족의 모든 총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사실은 저희 클라이언트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학생 신분으로 있어요. 영주권 신청하게 됩니다. 뭐 교회를 통해서 하든 뭐 직장을 통해서 하든 하게 되는데 본인의 자녀 중에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예. 시민권자도 있고 아직 F2의 자녀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오래 살면서 자녀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는 여기서 낳은 시민권자예요. 자녀는 그렇죠. 시민권자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온 자녀는 그렇죠. 영주권자 F2죠. 아직 F2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런 가정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내 시민권자 자녀가 공중 혜택을 받았다. 네. 시민권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받았다는 자체가 공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인컴이 작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다 인컴이 높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 인컴이 작았고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상황을 봤을 때 그런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 앞으로 자기의 다른 자녀도 영주권자가 되면 받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의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본다. 자기의 모든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시민권자 자녀도 받는 것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행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족 전체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시민권자가 공공 혜택을 받았더라도 예. 다른 그 시민권자가 아닌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딱 저희 뭐 어제 전화 받은 이야기예요. 예. 목사님이 R1으로 있어요. 네. 자녀들은 R2가 있습니다. R2 자녀가 R2로 자녀가 2명이 있고 시민권자 자녀가 2명 있어요. 네. 시민권자 자녀는 다 칩을 받습니다. 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시민권자니까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분의 입장은 이분이 받는 월급이 이분이 앞으로 영주권자가 되어서 잡오프를 받는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족이 5명이에요. 가족의 그 연방 그 파버티 가이드라인 국빈자 수준에 거의 못 미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도 받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자녀들을 계속 받아야 하니까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제가 일단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면은 그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 자녀 지금 어린 시민권자 자녀가 2명 받고 있는데 그것도 당신의 인컴이 부족해서 받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 지금 F2인 자녀들이 영주권자가 되면 걔들은 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재정 보증인이 있으면은 영주권 받는데 별 예.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큰 차이가 그거예요. 이전에는 재정 보증인이 그 사람들이 이런 공중 혜택을 받게 되면 내가 다 변상해 주겠다 하고 사인하는 애피데이비트 포토가 있습니다. 예. 그만 사인하면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재정 보증인의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네. 재정 보증인이 내가 다 이거 변상해 주겠다는 그 약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자의 지금 이제 재정 보증인이 아니고 페티셔너가 아니고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가족의 총체적인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재정 보증인만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 그만 있으면 있었던 됐어요. 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영주권 신청자의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네.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가? 그 사람 건강 상태가 얼마인가? 그 사람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인가? 그 사람의 하우스홀드의
얼마나 많은 하우스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 하우스홀드 인컴이 얼마가 다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 영주권 신청자의 부분도 상당히 고려된다. 재정 보증인 갖고 이제 해결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도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나 건강이나 자산이나 교육 수준, 그렇죠. 잡스킬 이런 걸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신청, 그러니까 지금 영주권 신청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영주권 신청자가 일자리가 없거나 가게에 일한 기록이 없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네. 그리고 특별히 영주권 신청자 가족 중에 누가 공중 혜택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영주권 지원자가 뭐 건강 문제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예.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영주권 지원자가 보험이 없을 때, 사적인 보험이 없을 때. 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영주권자 자신이 예. 신청자 자신이 어떤 공중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영- 심각하게 불리하게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혜택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주권 신청자가 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주권 받기 유리하다 그런 조건들도 그렇죠. 있을 그런 것 조건들을 같아요. 다 명시해놨습니다. 네. 명시해놨는데 그 영주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패티셔너, 예. 스판서가 아니에요. 영주권을 스판서는 신청하는 분. 그렇죠. 스판서는 물론 재정 보증을 해줘야 되고 예. 그거 외에 영주권자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권자 신청자 가족 수익금이 연방 극빈자 수준의 250% 이상이 될 경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2인 가족이면 극빈자 수준이 거의 한 2만 불입니다. 예. 그런데 가족 수입이 5만 불 이상이 될 경우에 네. 그 2배 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좋다. 그러면 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측정이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수입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네. 그런 직업이 있을 때 예. 이런 이 직업이 있고 그런 직업이 있어서 이렇게 250% 이상의 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예. 그게 좋게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사적인 보험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좀 영주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자가 그렇죠. 예, 신청자가. 그리고 이렇게 때문에 더 새로운 폼이 하나 생겼다고요? 여러 가지 폼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self-sufficiency, 내가 충분히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다. 네. 영주권 신청자가 I-944라는 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 하면은 파블릭 차지 반드가 있어요. 그런 없는 사람들은 반드를 매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를 매기는데 예. 개인당 8,100불의 반드를 걸고 영주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본드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자, 김규철 변호사님 그렇다면요, 이 새롭게 시행되는 실행안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예.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좋은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주신다. 제안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재정 보증인이 포함합니다. 네. 재정 보증인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경제적인 수준이 없으면 반대를 낼 수 있는 돈도 준비해 놓고요. 예, 최저 8,100불. 예. 그리고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이게 키인데요.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 혜택을 받는 경우, 예. 뭐 칩 같은 것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하여 청원자의 예, 그러니까 스폰서가 청원자 되는 스폰서의 거죠. 인컴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예. 그 자신의 인컴도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이런 경우를 사실은 이제 파블릭 차지로 적용되는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공정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하고 나중에 인터뷰가 있는데 그 전에 워크 퍼밋을 받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거 받으면 가족 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예. 사람 다 일하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라는 그 거네요. 인터뷰할 때 경제적 능력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일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이제 그 워크 퍼밋을 받고 소셜 스큐리티를 받으면 건강보험 들어라는 겁니다. 네. 사적인 건강보험을 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 인터뷰 갈 때까지는 건강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예. 뭐 인터뷰할 때 건강보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볼. 그러니까 다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예.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이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취업 이민에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할 때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적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군요. 건데 가족 이민은 스판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취업 이민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따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직장이 있고 그 직장으로 충분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때문에 이런 걸 안 따졌는데 지금 따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영주자
뭐 종교 취임이든 전문적 취임이든 뭐 투자임이든 뭐 투자임은 이게 해당되지 않지만 비숙련적으로 할 때 월급이 그 연방 정부 그 급빈자 수준 이상을 주라는 겁니다. 예. 그 이상을 덜 받게 되면 그 가족 수에 대해서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더 많아져야 되고 네. 그 이상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연방 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죠. 신청 가족이 본인과 배우자 2명이다. 그럼 예. 1년에 적어도 얼마 그렇죠. 이상 돼야 그게 되나요? 한 2만 1,000불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아무리 비숙련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넘어라는 겁니다. 네. 250% 이상 넘으면 더 좋고요. 예. 적어도 넘어라는 겁니다. 예. 주로 그래서 적어도 125% 넘는 월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 125%를. 예, 그게 저희들이 그게 연방 정부 극빈자 수준의 125%를 넘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받아야지. 영주권 인터뷰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런 예.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제안인데 이러한 제안들을 제가 글로서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는 영주권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본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은 참 영주권 신청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문의를 의뢰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새롭게 10월 15일부터 실행되는 이 공공 혜택에 관한 실행안 아주 자세하게 설명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